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청와대가 입장문을 해명문을 내놨어요. 절대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 전부 다 사비로 썼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로 오히려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봉급을 볼 때 도대체 이 사비를 가지고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 없이 사비로 충당했다고 말만 앞세우는 거.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빵점짜리 해명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명하면 될 걸 왜 몇 년씩 별도의 소송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답을 질질 끌어왔느냐. 청와대가 소송까지 불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특활비에 김 여사의 의상값이 포함됐다는 반영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정미경 최고위원도 대통령 월급이나 김영숙 여사의 재산으로 김 여사의 옷과 장신구 값이 충당이 가능한 금액인지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의문이다. 비싼 옷을 지원받았다면 그건 뇌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연봉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요, 2억 4,064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옷값과 관련해서 이 온라인 선상에 떠들고 있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옷과 관련한 얘기, 의상이 178벌, 액세서리가 207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옷값과 관련해서 왜 이번에 더 문제가 됐느냐. 뭐 여러 가지 고가로 의심이 되는 이런 장신구라든가 옷도 많이 있지만은요. 2012년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측의 진성준 대변인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옷을 가지고 3년간 133벌의 여성 정장을 입었다. 그래서 최저가 수준 150만 원을 적용해 계산하면 옷값이 총 1억 9,950만 원이고 상급 디자이너 옷을 입는다고 가정하면 300만 원씩 했을 때 3억 9,900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어요. 이걸 빗대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결국 이 과거에 비교해보면 문 대통령은 이게 내로남불 태도가 아니냐. 그래서 김재원 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정원 특활비는 국가 기밀이다. 그런데 청와대 특활비는 공개될 수밖에 없다. 이 문재인 정부의 전례에 따르면은. 자, 그래서 이 특활비로 말하자면 걸려 들어가지고 5년형을 구형받았는데 이런 경험에 비춰보면 김 여사 의상값 문제를 잘 다뤄야 된다. 그러면서요, 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도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오늘 경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고발한 내용은 2018년도 6월이죠. 이미 1심까지 끝나서 여기에서 이제 전부 다 공개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말이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근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을 했어요. 이 고발 사건이 오늘 서울청의 이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요, 공식적으로 이 고발 사건을 본격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어제죠, 28일 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청에 직접 고발을 한 건데요. 혐의는 업무상 횡령, 그리고 특가법상의 국고손실, 이런 국고손실 교사 혐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이 고발 내용을 보면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서 청와대 특활비 지급 당담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상당하는 장신구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요, 특활비 지급 담당자들이 이를 집행하게 하여 업무상 횡령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 국민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청와대가 이 특활비 공개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이거 법원의 판결에서 항소한 거, 이거야말로 후한무치다. 이렇게 비판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 옷값,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브로치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까르티에 측에 이제 물어봤는데요. 이 까르티에 측에서는요, 이게 가품으로 보인다. 이 자사가 그러니까요, 자사가 판매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은. 그래서요, 현재 김정숙 여사의 지금 이제 이 표범이죠. 이 브로치를 판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사진 속 브릿지는 이 까르띠에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고 까르띠에 코리아는 특정 시점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 브로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까르띠에 측에서는요, 사진만으로는 진품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고객에게 진품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까르띠에 코리아에서는요, 브로치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은 외국 까르띠에 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까르띠에서요, 이 청와대에서 밝힌 대로 이거는 자기네 이 까르띠에 진품이 아니다. 이 까르띠에 제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가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잖아요. 이게 까르띠에서 지금 국민일보 취재에 의하면 자기네 거가 아니다. 이렇게 가품이다. 까지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가 판매하지 않고 서울 코리아, 즉 그러니까 까르띠에 코리아에서는 팔지 않는데 외국에서 파는지 안 파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진실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청와대 게시판에까지도 청원이 올라가 가지고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말이죠. 어떤 또 청원이 올라와 있느냐면 김정숙 사랑합니다 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어요. 이거 청와대 청원 게시판 참 재미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요, 김정숙 여사님 사랑합니다 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청원인의 주장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빌려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문 대통령 곁을 지켜주신 여사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이제 40여일 후 문 대통령님과 여사님을 놓아드려야 하는데 김정숙 여사님,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사랑하고 존경한다. 감사하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올라왔는데 오늘 7시간 만에 27,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야, 이거 그러니까요, 이 진보 민주당 지지 세력들 결속력이 이만저만 강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자, 그런데요, 또 이럴 때 또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탁현민입니다. 탁현민이가 2억 브로치, 이게 왜 2억짜리 브로치를 지금 온라인에서 나오는 이런 브로치를 찰 수밖에 없느냐. 참 해괴망측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인도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인도를 배려하기 위한 거였다. 이런 입장문을 지금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청와대 탁현민 비서관의 개인 페북에 올린 글이에요. 청와대 공식 입장은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자비로 구했다. 근데 탁현민은 자비로 구했다라는 말도 말이지만은 그 배경 의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사님이 브로치를 착용한 것은 더 어마어마한 의도가 있었는 바 바로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사님의 브로치에 대해서 밝혀둘 사실이 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이제 밝혔냐면, 방문 국가의 국기 색깔에 맞춘다든지 행사의 지조와 성격에 맞춘다든지 하는 것인데 여사님의 브로치는 명품도 아니고 명품처럼 보이려 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요, 브로치를 착용한 날 김 여사가 인도 유학생, 인도 배우, 인도 대사 등과 함께 할리우드 영화인 당가를 관람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인도의 전통 의상인 샤리를 입는 것까지도 고민해 봤는데 과한 듯해서 바지 정장에 호랑이 모양의 브로치를 다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면 왜 하필 호랑이냐? 인도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드렸고, 그러니까 여사님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브로치 중 이게 호랑이인가 표범인가 고양이인가 하시면서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 착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브로치인데 그러면 이게 뭐 이전에 언제,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요, 노무현 대통령 때 5년간 뭐 민정수석 비서실장, 물론 중간에 잠깐 쉰 적도 있지만 해왔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정치권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선물을 받은 건지
청와대가 밝힌 대로 자비로 받았으면 이 자비 어디서 났는지 이런 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취지, 인도 사람들로 이렇게 영화 관람할 때 뭐 인도를 배려해서 호랑이를 찾다 이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이 브로치를 찾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에 있는 브로치 이거 언제 어떻게 어떤 돈으로 샀냐 이것도 밝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깔끔하게 이 의혹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비로 샀다. 그러고서 사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사비는 어디서 나느냐, 봉급이 2억 뭐 4천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어. 똑같아요. 탁비서관도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취지를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예. 그래서 이 얼척없는 브로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사님이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본인의 브로치를 착용하셨다는 것과 참석자들로부터 그 브로치가 그날 그 자리에 잘 어울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는데,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다. 여사님의 옷장 안에는 여사님의 옷만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사님은 개인이 아니에요. 여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착용한 이유, 우리가 착용한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탁현민은 이 착용한 이유를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착용한 이유를 뭐 물론 우리도 알면 좋지만 그거보다는 도연 사비로 샀으니까 이 사비가 어디서 샀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다르잖아요. 청와대가 공식 해명에는 사비를 샀으니까 더 이상 시비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왜 표범을 맺느냐. 우리 국민이 왜 표범 브로치를 맺느냐가 아니에요. 왜가 아니야. 어떻게 how to buy, 어떻게 이걸 브로치를 샀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어디서 난 거냐 이렇게 됐는데, 아 인도 때문에 집에 있던 거 끼운 거야. 이거는요 한참 저 뒤에 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의 본인의 입장문을 가지고 언론을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더 이상 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이 탁현민 이 입장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발단 중에 하나 이제 조론안불, 문론안불, 이게 바로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12년도 대선 때 진성준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유영아 이 변호사가 요즘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오늘 YTN에 출연해갖고 여기서 질문을 받았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떻게 된 거냐? 딱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역사가 밝힐 것이다. 밝혀줄 것이다. 자, 역사,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이제 이 YTN에서 이 앵커가 물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관련 의혹이 있었는데 당시 어떻게 결론을 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국정농단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당시 변호인으로서 기억하는 사실은 처음에 특검에서 조사할 때는 대통령 의사 및 상호명을 최순실 씨가 대줬다고 결론을 내서 기소한 것으로 기억한다. 예, 상급 디자이너가 쓴 걸로 추산한 거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활동비 조서 내역을 보니까 그때는 또 국정원 활동비에서 일부를 대통령 의상으로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결론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을 하면서요. 아마 그 부분은 나중에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특활비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특활비에서 얘기한 거하고 대통령 의상비 이 3억하고 이 관계, 이게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럼 앞으로 법적 조치 계획이 있느냐 이 질문에 관해서는요, 형사소송법에 기재가 돼 있는데 재심 청구 사유도 될 수 있고 또 긴 호흡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요,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 비용까지 이제 시비를 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김정숙 여사한테까지도 날라왔어요. 이걸 보면 뭐냐, 무슨 얘기냐, 이게 조국도 말이죠. 이 과거에 민간인일 때 시비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보수당 정부, 정부와 대통령과 관료들 이런 시비했던 내용이 결국 본인이 장관이 되니까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김정숙 여사의 이 옷값, 그 다음에 브로치, 이 진실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또 새로운 뉴스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